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일정 부분 기술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화웨이까지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 대상에 합류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화웨이가 공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주차 장면입니다. 느리긴 하지만 좁은 주차 공간에서 주차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면 도로를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파킹 어시스트도 자율주행의 일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메인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몇 차례 실패를 겪은 뒤 간신히 성공한 영상을 공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화웨이는 최근 전기차 충전이 5분이면 충분하다는 허황된 소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화웨이는 내년에는 중국 340여 개 도시에 10만 개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며 5분 충전으로 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효율 배터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호기롭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못한 일을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의 초짜에 가까운 화웨이가 이뤄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가진 기술력에 비해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뻥튀기 시키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화웨이가 전기차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설이 난무했지만 화웨이는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전기차 사업부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화웨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아니나 다를까 화웨이는 스마트카 사업부를 중국 전기차 기업인 창안자동차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화웨이 스마트카 사업부의 기업 가치는 최대 45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5분 급속 충전이라는 허황된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매각해버린 것입니다. 기업 가치만 높여놓고 결국은 호구 잡힌 회사에 팔고 손 털고 나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기업 니오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니오는 배터리를 꼈다 뺐다 하는 스왑 배터리 영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스왑 배터리는 충전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인데요. 니오는 작년 7월 1000번째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설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올해 말까지 2300개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니오는 얼마 전 밤중에 자동차가 스스로 배터리 교환소를 찾아가 배터리 교환을 마친 후 다시 차주에게 돌아오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진 속 장면을 보면 니오의 전기차가 깜깜한 밤에 도로에 있는 배터리 교환소로 무인 자율주행에 이동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능숙하게 주행하면서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도 하고 다른 차량에 양보하기 위해 정차도 하고 교차로에서 정차하기도 하는 등 주행을 거쳐 스스로 배터리 교환소에 진입하고 이어 정확한 위치에 차를 주차해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면 다시 자율주행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애초에 이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의 자동차는 샤오펑 P7 모델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한 이 전기차는 차량 전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을 사용해 시속 120km로 주행 중이었으며 트레일러는 시속 6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앞이 차량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동 감속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속도를 제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오펑 P7은 트레일러 차량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줄줄이 터지는 자율주행 사고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제각각인 시스템 명칭과 판매를 위한 기능의 과장 광고 등 정책적인 문제점 역시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는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하던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주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와 충돌하더니 갑자기 시동을 걸어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경우 누굴 처벌해야 하는가? 자율주행차가 뺑소니를 먼저 학습했다는 등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테스트카 차체에는 바이두 산하의 무인 자율주행 기업 로보카이파오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어 바이두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는데요. 비슷한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한 탓에 최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에 대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생기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스왑 배터리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오의 교체용 배터리는 헐거워져서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가 고속도로 위에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왑 배터리 방식은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면서 이렇게 도로에 배터리가 통째로 떨어지는 일까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연결 부위가 아무리 헐거워져도 그렇지 어떻게 배터리가 통째로 빠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비가 조금 오면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는 일은 일상입니다. 물론 도로에 대한 보수 공사는 한참 걸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차량들이 저 구멍에서 차량 파손을 당하는 동안 도로 통제나 정비 활동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가 이렇게 잘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처참한 도로 건설 및 정비 능력 때문입니다. 저런 도로를 배터리 교환 방식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차량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그 충격으로 인해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기차와 관련해 각종 사건 사고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한국은 중국이 고대하던 꾸미 배터리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한 번 충전으로 90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그것도 왕복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팀이 개발한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와 비교해 주행거리는 50%나 늘어났으면서도 무게는 비슷하고 재충전도 400회 이상 가능해 그야말로 배터리 업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2년의 연구 끝에 리튬 부식을 막아 리튬 메탈 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높인 게 핵심입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됐습니다. 김희탁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이 배터리가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액체 전해액을 기반으로 하는 리튬 메탈 전지의 구현 가능성을 가시화한 연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꿈의 배터리 개발을 중심에 놓고 대대적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중대형 전지사업부 직속 조직으로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새로 꾸리면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적은 용량으로도 주행거리 1000km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데다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극히 적어 업계에서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3월 국내 배터리 제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연구소 내에 2000평 규모 전고체 배터리 생산 파일럿 라인을 착공해 전고체 배터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 1~3국은 누가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양산하는지를 두고 초격차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